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의 남부내륙철도 원안 추진 결정으로 창원과 진주의 1년간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2022년 조기 착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창원시는 남부내륙철도 직선화 대신 고속철도망의 친설로 철도 오지에 오명을 벗겠다는 전략입니다. 행정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를 할 수 있었던 건 대학 연구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유서를 남긴 50대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이 노선 직선화를 둘러싼 창원과 진주 간의 갈등으로 주춤했었죠. 최근 국토부가 원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창원시도 이를 수용하면서 노선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조기 착공인데 과연 가능할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정해진 건 지난해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예산 4조 7천억 원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가 싶던 찰나 창원시가 경남의 중동부권까지 수혜의 폭을 늘리자는 안을 국토부에 8차례나 건의했고 1년 가까이 창원과 진주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토부는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기존 노선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창원시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남은 건 조기 착공 여부. 현재는 역사와 수요 예측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용역 중인데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면 공사 방식을 정합니다.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턴키 방식이 유력하고 방식이 정해지면 곧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최선 계획대로 그다음에 필요하면 더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빨리 이제 추진하려고 해요.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기본 설계비 406억 원이 국회의 심사를 넘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용역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결국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야만 당초의 목표인 2022년 내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노선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경남 동부 지역의 철도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전선 고속화와 고속철도망 신설로 철도 오지란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창원시의 행정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남부 내륙철도의 노선 직선화를 주장해온 창원시. 국토부의 원안 추진안을 수용하며 진주와의 갈등을 매듭 짓는 분위기입니다. 기본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우리 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창원시의 원안 수용으로 지자체 간 갈등은 정리됐지만 철도 오지라 불리는 창원, 동부 경남의 철도 수요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노선 직선화를 단념한 창원시는 우선 경전선 진주 마산 구간 서형을 개량해 설계 속도를 시속 200km로 지금보다 50km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합천 마산 간 고속철도를 신설하고 동대구 창원 중앙역 간 노선을 고속철도화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경전선 고속화 사업이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 마산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25분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 분기점에서 우리 창원 방면으로 운행 횟수를 최대화하고 시 종착역인 마산역에서 창원 중앙역으로 시 종착역을 변경을 건의를 했고.
경남의 수부도시지만 열악한 철도 상황 탓에 교통 오질한 오명을 얻고 있는 창원시.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등 교통 철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흐리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며 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 1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20도, 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는데요. 내일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5에서 9도 선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황사의 영향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기온 예년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3도, 함안은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의령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있는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봤더니 대학 연구소는 병역법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의 한 부설연구소. 지난해 3월부터 이 연구소의 교수 A씨가 맡은 연구과제에 그의 아들이 군 대체복무를 위해 전문 연구요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직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보고를 누락한 건데 이를 관리해야 할 대학 당국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의 상식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당국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병역법상 고용주와의 관계가 사촌 이내인 친인척은 전문 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연구소의 고용주는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책임 교수와의 관계가 친인척일지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A 교수가 소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해당 연구소에서도 지도교수 A씨의 아들을 채용하기 전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채용 승인을 해준 병무청을 탓하면서도 병역 특혜 사실은 인정한다며 지도교수 A씨를 해당 연구에서 배제할 예정이지만 대학 부설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요원은 병역 특례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최근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창원에서 50대 택배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로젠 택배 터미널 옆 공터. 한 택배 차량 안에 주인 잃은 안경만 놓여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 차량을 약 1년 동안 몰았던 택배 노동자 50살 김모 씨가 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일 새벽 6시쯤. 직접 쓴 유서 3장을 바지 뒷주머니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유서에서 적은 수수료에 세금 이것저것 빼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면서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는데 대리점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수요가 좀 심하셨다고 주인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려고 하면은 전에 일하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수익에 따른 권리금을 지불하고. 김 씨는 또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거나 대리점 측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정상으로는 이승계를 하려면은
공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만약에 안 데리고 오면은 보증금을 안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기사를 구해놓지 않고 나가면 업무상 생길 수 있는 공백으로 인해 보증금 일체를 받을 수 없다는 계약서 내용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거란 추측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그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고인이 전액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터미널 관계자는 숨진 김 씨는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과 권리금을 처음부터 내지 못했고 업체 측에서 숨지기 3일 전 새 기사를 구해 김 씨에게 통보까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사 관계자를 현장에 보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로젠택배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도 전단팀을 꾸려 사망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7회 합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오전 합천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제42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2020 여성공감 생활 아이디어 시상식이 오늘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밀양 아리랑 테마파크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전 밀양시청에서 열립니다. 제31회 김해예술제 연예협회 공연이 오늘 오후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지에서 겨울철새가 확인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도는 7개 시군, 12개 주요 철새 도래지 인근 도로 59km를 통제 구간으로 설정해 축산 차량 출입을 막고 통제 구간 내 낚시도 금지합니다. 또 철새 도래지와 주변 농가에 방역 차량과 드론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주 1회 야생조류 분변 검사도 진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며 1.5%의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조규일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점과 관련해 진주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류재수 의원이 선거 캠프 관계자가 공무직으로 채용됐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근무자로 적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승격이 지방 분권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며 연내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부처를 설득해 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우한 형제들과 경상남도가 어제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로 개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소가 어제 창원중앙역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동강 네트워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독성 녹조로부터 낙동강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업 공간 다이룸 플러스가 창원시 마산하포구 서성동 KT빌딩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이룸은 직접 만들기를 뜻하는 다이와 방을 뜻하는 영어 룸의 결합으로 3D 프린터실과 공유 주방, 미디어실 등을 갖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시제품을 만들거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표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자율이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기로 했으며 진주시는 자율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관내 기업체와 관공서, 유관기관 등의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함양군의 인구는 9월 기준 39,150명이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가 늘어 지난해 2월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산청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산청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511명, 올해는 9월까지 526명으로 증가 추세며 산청군은 앞으로 귀농인 집 조성 지원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